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한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맑은 연못처럼 깊고 푸르렀으며 눈썹은 버드립처럼 가늘게 휘어졌지요. 배곡같이 하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까만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등 뒤로 흘러내렸답니다. 이마님은 영의정을 지내신 아버님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워낙 귀하게 자란 탓에 스물이 넘도록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했지요. 얼마 전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남기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있었답니다. 내 딸은 반드시 대감집 자제와 혼인하여야 한다. 그보다 낮은 벼슬아치 집안과는 절대로 혼인을 허락하지 말거라. 그래서 마님은 큰 저택에서 몇몇 믿을 만한 노비들과 함께 살며 혼기가 꽉 찬 나이에도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매일 찾아오는 혼담은 많았지만 아버님의 유언과 마님의 까다로운 안목에 맞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마님, 외모만큼이나 성정이 고왔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혓바닥에 까다로운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그 마님의 부잣집 마당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저런 누추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시오.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껍소.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장터 물건들을 보고 코를 찡그리는 모습이었지요. 이 마님은 평소에도 까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이고, 마님. 이번 장터 물건들은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말입니다요. 듣기 싫다. 당장 치우지 못할까? 내 눈에 차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은 한숨을 쉬며 물건들을 다시 싸들고 나갔습니다. 이 마님은 늘 고상한 체하며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장터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기괴합니다. 마님께서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또 무슨 스님이더냐? 속세의 일에 스님이 뭘 아는 게 있다고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곧 큰 운명을 만나실 거라 하셨습니다. 다만 그 운명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의 불행이 될 거라 하셨사옵니다. 허튼 소리. 내 팔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마님은 콧방귀를 끼며 일축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님의 나이 24, 아직 혼인도 못한 처지였으니까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구냐? 밤늦게 대문을 두드리는 것은 살려주시오. 하루만 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마님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허나 거지 행색은 행색인데 이목구비하며 눈매가 살아있는 모습이 뭔가 분위기가 묘한이었지요. 사실 마님이 이리도 까탈스럽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양반가의 도련님 때문이었지요. 마님의 자태가 하도 빼어나시니 이 몸이 넋을 놓고 말았소이다. 이웃집 도련님 강도련은 마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답니다. 허나 그의 속내는 달랐지요. 저 마님만 차지하면 이 집안의 재산도 내 것이 될 터. 강도련은 마님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는데 처음엔 예의 바른 척 다가왔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마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지요. 이보시오! 마님의 방문 앞에서 무슨 짓이오! 어느 날 하인들이 강도련을 발견했답니다. 밤마다 마님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구멍을 내려 했던 것이지요. 천하의 부끄러운 짓을 당장 나가시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님은 남자들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까딸스러운 성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던 것이지요. 한편 창밖의 거지를 보며 마님이 한숨을 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호라, 마님 댁에 웬 거지가 강도련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담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에 젊고 건장한 거지를 들이시다니. 아니면 마님께서 이 밤이 무척 외로워서 그러는가? 강도련의 입에서 음흉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취중에도 마님을 탐하는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천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마님의 호통에 강도련은 뭔가 아쉬운 듯 물러갔지요. 그때였습니다. 강도련의 도발 때문에 화가 난 마님이 거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건방지구나. 거지 주제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다니. 그런데 마님이 화를 내려는 순간 그만 거지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 뭡니까? 순간 마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저런 눈빛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 몸이 벌거벗겨진 느낌은 뭐지? 사실 이 거지는 한양 궁궐의 세자였답니다. 세자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보고자 거지로 변장하고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거지 같은 행색으로 우연히 이마님의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님은 이 거지의 정체를 몰랐답니다. 어서 들어오시구려.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오자 하인들은 물론 마님 자신도 놀랐지요. 평소의 성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으니까요. 마님, 정령저, 거지를 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문 앞에 거지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한바탕 난리가 났을 터였으니까요. 어찌 보면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 마님도 자신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거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마님도 그때는 알 수 없었답니다.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이리 들어오시지요. 마님은 거지를 후원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지의 걸음걸이가 왠지 위험이 있어 보였지요.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자태만은 범상치 않았답니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니 은혜는 잊지 않겠소이다. 괜찮습니다. 허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단정한 말씨를 쓰시오? 보통 거지는 아닌 듯한데. 마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과연 평소 까탈스럽기로 소문난 마님다운 관찰력이었지요. 그저 젊었을 적 글공부를 좀 했었나 봅니다. 그러시군요. 마님은 믿지 않는 듯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들을 시켜 깨끗한 이부자리와 밥상을 내오게 했지요. 그렇게 하루만 묵겠다는 게 마님의 묵이나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며칠이 훌쩍 지났지요. 거지는 마님 댁에 머물며 온갖 일을 맡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거지를 마님은 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거지 사네. 얼굴도 참 곱게 생겼는데 일도 참 부지런히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이 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달려오는 말에 놀라 넘어질 뻔한 것을 거지가 얼른 받쳐준 일이 있었지요. 마님, 다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순간 마주친 거지의 눈빛이 따스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짧은 순간 마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거지는 늘 멀찍이 서 마님을 지켜보았는데 때론 마님이 비를 맞을까 몰래 처마를 고치고 밤에 귀신이 들릴까 살인문 앞을 지키고 뱀이 들어올까 담장에 구멍을 메우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님을 보살폈지요. 마님도 그런 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거지를 천대할 때면 살며시 말리곤 했지요. 가끔은 맛있는 음식이 남았다며 거지에게 따로 건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은근히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님은 밤만 되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만 누우면 자꾸만 그 거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 눈빛, 마치 깊은 못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거지를 두고 이리 마음이 흔들리다니. 마님은 한숨을 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마당에 있나. 자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입니다. 마님은 살며시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거지가 검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 몸놀림이 어찌나 우아하던지 마치 하늘에서 선인이 내려온 듯했답니다. 이게 웬일이람. 마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거지가 흠칫 놀라 검을 감추었지요.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대야말로 무슨 일이시기에 이 야밤에 검을 휘두르고 계시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출렁이고 있었지요. 사실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소이다. 거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님은 흠칫 놀라며 소리쳤지요. 뭐라 하셨소? 감히 날 지켜보았다니. 마님의 그 고고한 자태에 반해버렸사옵니다. 밤마다 담장 밖에서 마님을 바라보며 무례하시구나. 당장.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네가 마님의 손목을 살며시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무척이나 진지했지요. 놓으시오. 마님, 이 손길의 떨림이 느껴지시나이까? 마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지요. 무슨 떨림을 말하는 것이오? 난 모르는데. 매일 밤 마님을 몰래 지켜보며 이 마음을 숨겼소이다. 마님의 고운 자태, 그 청아한 목소리, 모든 것이 이 몸을 미치게 만들었소이다. 거지의 말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양반가의 도련님과도 같은 말씨였지요. 하지만 마님께서 저를 물리치신다면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그 말과 함께 거지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소? 미쳤사옵니다. 마님으로 인해 미쳐버렸사옵니다. 순간 마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마님에게 구애를 했지만 이처럼 절실한 마음은 처음이었지요. 잠시만, 제발 그러지 마시오. 마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긋해지며 떨렸지요. 그렇게 차가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이 뜨겁게 섞여들기 시작했는데 순간 거지의 손길이 마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마님의 뺨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안 됩니다. 마님의 입술이 떨렸지만 몸은 이미 거지의 품 안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지요. 이리 고운 자태를 어찌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거지의 숨결이 마님의 귓가에 닿자 처음엔 뒤로 빼려 했던 마님의 몸이 어느새 거지의 품에 녹아들었지요. 아, 이리 달콤한 것이란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님의 입에서 달콤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성은 말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거지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만 것이었지요. 그날 밤 떠있던 보름달은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답니다. 그 야릇한 밤이 지나고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사온데 어찌 잠을 이루지 못하셨나이까? 거지의 목소리가 달빛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님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지요. 그대야말로 매일 밤 이렇게 한밤중에 검수를 하시다니 필시 보통 내력은 아니신 듯하오만. 이는 그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미천한 기회일 뿐이옵니다. 허나 그대의 검술은 민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분명 대단한 스승님께 사사받으셨을 터인데. 마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거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지요. 도둑이야! 도둑이 늘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마님, 어서 들어가 숨으십시오. 거지는 순식간에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호수처럼 깊었던 눈이 순간 호랑이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지요. 이놈들! 감히 사대부가에 침입하다니! 거지의 검이 달빛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자객 5을 상대로 혼자서 싸우는데 그 몸놀림이 얼마나 화려하던지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으악! 이 자가 범상치 않구나. 물러서라. 자객들은 거지의 실력에 놀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저리 아름답고 여리하게 생긴 사내가 어찌 저런 화려한 검술 실력까지 겸비했을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이리 뜨겁구나. 그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매일 밤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시오. 마님, 제 정체를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날 이후 마님은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거지의 건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춤추듯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성과도 같았지요. 땀방울이 흐르는 이마, 절도 있게 움직이는 팔뚝, 진지한 눈빛까지 마님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라보았답니다. 가끔 그의 시선과 마주칠 때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물론 온몸 구석구석이 붉게 달아올랐는데 아랫도리가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길을 돌리지 못했답니다. 이상하구나. 이리 보잘것없는 거지를 보면서 어찌 이리 가슴이 뛰는 것인지. 달빛은 마님의 설렘 가득한 모습을 조용히 비춰주었고 간혹 거지가 슬쩍 올려다보는 눈빛의 마님은 그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리고 거지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거지의 정체에 대해 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더욱 궁금증으로 부풀어 올랐지요. 한편 얼마 전에 저택을 침입했던 자객들이 알고 보니 강도련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마님과 거지의 은밀한 관계를 눈치챈 것이지요. 이런 망할 놈, 거지 주제에 감히 마님을 넘보다니. 강도련은 분노의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본 광경이 잊혀지지 않았지요. 달빛 아래 마님이 거지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은 강도련을 분노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런데 사실 강도련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웃마을의 어느 교수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지요. 알고 보니 강도련이 그 교수를 강제로 겁탈해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또 작년에는 과부가 된 젊은 양반집 마님을 탐하여 협박해 괴롭힌 일도 있었는데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강도련의 자신 집안의 권세를 이용해 그 여인의 집안을 몰락시켜 젊은 과부대기 기생으로 팔려간 직후 기방에 들러 그 여인을 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는 다들 입 다물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터. 강도련의 이런 폐악질은 권세 높은 집안 덕에 모두 쉬쉬되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당장 그 거지놈의 목을 가져오지 못할까? 허나 거지의 무공이 워낙 고강했기에 자객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독을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도련의 하인이 흉악한 제안을 했지요. 마님의 차에 독을 탄다. 그리고 거지놈을 범인으로 몰면 되겠구나. 강도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마님의 차에 독을 탔지요. 마님이 차를 마시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강도련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뛰어들어왔지요. 이놈! 감히 마님을 해코지하다니! 거지를 향해 고함을 치는 강도련. 하지만 거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대가 마님의 차에 독을 탔지요? 거지의 목소리에서 위험이 느껴졌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강도련의 목덜미를 잡아챘지요. 으악! 놓아라! 이놈아! 독을 탄 자가 누구인지 지금 당장 실토하시오. 거지의 소나귀에서 강도련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님이 벌떡 일어나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자백을 하시는군요. 알고 보니 마님은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강도련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차의 말재주에 넘어갈 뻔했소이다. 마님, 이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소이다. 그날 이후 마님은 매일 밤 창문을 열어두었답니다. 거지가 달빛 아래서 검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지요. 그리고 거지도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아름다운 건물을 선보였답니다. 그 후 둘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져 갔는데 낮에는 마치 모르는 사이인 듯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후원 담장 밑에서 귓속말을 나누곤 했지요. 오늘은 달이 밝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이 야밤에 누가 본다고. 가끔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사랑채 구석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 한 번은 순찰을 도는 하인들을 피하려다 좁은 벽장 속에 함께 숨어야 했던 적도 있었지요. 마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대의 심장도 내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려요. 좁은 벽장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순간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어쩌면 좋지. 이리도 그대가 궁금한데 묻지도 못하는구나. 마님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답니다. 싫은 분도 모르는 거지에게 마음이 끌려 몸을 허락한 것이 부끄럽고도 달콤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마님이 몰래 거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지가 누더기 옷을 벗어두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분명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비단인데. 마님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는 수상한 차들이 자주 찾아와 거지와 귓속말을 나누고 가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강도련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그자의 정체를 아시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자는 분명 거지가 아니옵니다. 밤마다 비단옷을 갈아입고 수상한 자들과 만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소. 마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이의 입에서 나오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지요. 어쩌면 마님을 노리는 도적의 두목일지도 모릅니다.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자가 분명합니다. 강도련의 도끼 어린 말에 마님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마님의 몸과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강도련이 돌아간 그날 밤 마님은 거지의 방을 다시 한번 몰래 엿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이었지요. 어머나, 마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거지는 누더기 옷을 벗고 고급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젖찰이 놓여 있었는데 내용이 세자님, 어서 궁으로 돌아오시옵소서.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시오? 거지, 아니 그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자 마님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지요.
세자라니, 이게 무슨, 마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달콤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마님은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달 없는 밤이었지요. 마님은 며칠 만에 거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하지만 그날따라 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매일 이 시간이면 나오더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님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강도련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짓입니까? 이제야 마님을 홀로 만나게 되었소이다. 강도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마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쩌시겠소? 이미 하인들은 모두 물리쳤사옵니다. 오늘 밤 마님은 제 것이 되어야만 하오. 마님은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강도련이 먼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마님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지요. 도망칠 곳은 없소이다. 이제 마님의 그 고고한 척하는 태도도 끝나야 하지 않겠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물러나시오. 하지만 강도련은 마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오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지요. 얌전히 따르시면 아프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계속 저항하신다면 단검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님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이러지 마시오. 제발.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지요. 감히 마님을 건드리려 하다니. 창문 너머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는데 거지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강도련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거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과도 같아 순식간에 강도련의 손에서 단검을 빼앗더니 그의 멱살을 잡아챘지요. 오늘 밤 그대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거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거지가 아닌 천년 묵은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지요. 살려주시오. 다시는 마님을 험하려 들지 않겠소이다. 강도련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님께서 공을 나가신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종적을 찾을 수 없사옵니다. 한양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대대적인 수색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설마. 그날 밤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았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네요. 그러하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달밤의 분위기와 맞물려 기품이 서려 있는 거지의 말에 마님의 심장이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대, 이제 더는 숨기지 마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마님의 질문에 거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실은 저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십 명의 병사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세자님, 여기 계셨네요. 여긴 어찌 알고 왔소? 거지, 아니 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정말 이 나라의 세자였단 말인가? 마님, 용서하십시오. 이리 거짓으로 다가선 것이. 어서 돌아가시지요, 세자님. 폐하께서 걱정이 크시다 하옵니다. 포도대장의 재촉에 세자는 마지막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지요.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대부가의 마님이 거지로 변장한 세자와 은밀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지요. 천벌받을 일이로다. 어찌 감히 세자님을. 마님의 인척들 사이에서도 이번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리고 마님의 인척들은 당장 마님을 깊은 산골로 보내기로 했지요. 이런들 어찌하리오. 이미 이내 몸과 마음은 들여버렸는데. 마님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마님, 궁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궁에서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중전마마의 몸종이었습니다. 마마께서 급히 마님을 부르시나이다. 부인 댁에 머물고 계시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저를요? 마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선 마님 앞에 중전마마가 앉아 계셨지요. 고개를 들거라. 제가 어찌 감히. 듣자 하니 그대가 우리 세자를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하더구나. 마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마마의 눈빛이 따뜻했지요. 세자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단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자 나섰다가 그대를 만나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노라고. 아마 그리고 이것이 있느니라. 읽어보아라. 중전마마가 건넨 것은 세자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마님, 이리 불찰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옵니다. 헌화거지 모습으로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나이다. 마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그 고고한 품성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디 이 불초를 용서해 주시겠나이까? 폐하께서도 아시고 계시니라. 세자가 그간 너무 답답하게 자랐다며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하시더구나. 하지만 소녀는 감히 세자빈 간택이 곧 있을 터 그대의 가문도 이미 청거되었다고 하더구나.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전마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기는 꿈이옵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도련이 술에 취해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천한 거지와 눈이 맞았던 여인이 세자빈이 된단 말이냐? 강도련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 보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요.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달빛 아래 마님과 거지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추잡한 여인이 어찌 세자빈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술 취해서 나불거리는 강도련의 말에 중전마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감히 궁궐 앞에서 이런 무례한 짓을 누구 없느냐? 그때였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나타나 강도련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림이라. 그렇다면 그대는 밤마다 마님의 처소를 몰래 엿보았다는 말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음흉한 눈으로 마님을 지켜보았다면 그 눈알이라도 빼어야 하지 않겠소? 세자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강도련은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지요. 전하, 이것은 분명 오해이옵니다. 저희는 단지 입도 막아야겠구나. 살려주시옵소서. 강도련이 땅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안색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지요. 어찌 생각하시오? 마님, 이 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자는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은 듯하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마님의 인자한 마음씨에 세자도 중전마마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강도련은 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어 평생 징벌하도록 하겠소. 이제 마님을 괴롭힐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마음 놓으시구려. 세자의 말에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하지만 강도련의 최후는 비참했답니다. 세자의 명으로 멀리 유배를 가던 중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전복된 것이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새카만 바닷물이 강도련을 삼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선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물귀신들이 강도련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니까요. 맞소이다. 그것들은 분명 강도련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규수들의 원혼일 것이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뱃사공들이 말하길 그날 밤 바다에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강도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요. 아마도 그간의 악행에 대한 천벌이었나 봅니다. 그 후 세자와 마님의 혼례식은 한양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냈다고 하지요. 이제는 매일 밤 달빛 아래서 그대의 건물을 볼 수 있는 것이옵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가 부인께 달빛보다 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을 보여드리리다. 그렇게 세자와 마님은 궁에서도 꽃이 만발한 후원을 거닐며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했답니다. 까탈스럽던 마님은 백성들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고 거지로 변장했던 세자는 훗날 현명한 임금이 되었지요. 세자님, 오늘도 달빛이 참 밝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치 그날처럼 말이지요. 두 사람은 종종 달 밝은 밤이면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답니다. 오늘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까탈스러운 성정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리는 법이지요. 세자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거지로 변장했고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마님 역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벽을 쌓았지만 진심 어린 마음 앞에서 그 벽을 허물 수 있었지요.
사랑이란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신분을 보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지요. 마님과 세자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벽을 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때론 그 벽을 조금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행복이 그 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